네, 마켓 인사이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만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요 심리 지수라든지 자산 흐름을 보자면은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QE3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볼 때는 QE3 효과가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QE3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가 된 것들은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실제적으로 지표의 개선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모기지 금리하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지수, 그다음에 서베이하고 심리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종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QE3와 유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하고 모기지 금리의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기지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QE3 효과가 MBS 매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하고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그림 보시면 모기지 금리에 따라서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인 리파이낸싱 지수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E1과 QE2의 경우에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QE3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리파이낸싱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QE3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ISM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QE1과 QE2의 경우처럼 지금 현재 그동안의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반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심리적인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나면 시차를 두고서 실물 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의 개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소비 심리 개선은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와 주택시장의 개선은 미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QE3의 효과가 지표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정말 코스피를 보자면 계속해서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은 유럽과 미국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이후에 모멘텀이 시장에 많이 없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불확실성 요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것들은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차익 매물에 따라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수급이 다소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꼽아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큰 흐름상에서의 변화는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중에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경기 또 유로존 문제 하자면은 그리스와 트로이카와의 협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향후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슈는 스페인 문제하고 그리스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스페인이 구제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에 되게 실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구제금을 신청하는 것 역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신청하지 않으면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은 스페인이 구제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6% 전후에서 굉장히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꼭 스페인이 구제금을 신청해야만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 이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스페인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유로존의 시각이 굉장히 완화된다고 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차기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결의
회계를 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의구심 역시 마찬가지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기업들의 경우에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들 중심으로 여전히 기업 실적들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개선이 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업 실적도 지금 현재 시장이 염려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옵션 만기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불안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을 제발 좀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또 대선 전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최근에 또 미국에서는 44개월 만에 실업률이 7%대로 떨어지면서 네. 오바마 진영의 호재가 되기도 했는데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거 좀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전반적인 대선 전국이 결국에는 경제 혹은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큰 그림에서는 사실상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대선은 대선으로 그냥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이 미래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인데 물론 대선에 따라서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가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선은 대선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후보의 공약에 따라서 일부 정책의 변화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의 큰 흐름이 훨씬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선 전에 그에 따라서 대선 전에 그 후보들의 정책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등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호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대내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제가 보기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익 매수 잔고가 좀 많이 쌓여있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충격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눌림이 있다고 보면 좀 더 긴 흐름상에서 바라볼 때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매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간략하게 어떤 업종군들 매수를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 조정 이후에 대비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조정 이후에 저희가 보기에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가장 주목할 볼만한 섹터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하고 자동차로 저희는 꼽고 있고요. 중국의 지도부가 확정이 이제 11월 초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조치를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화학업종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유럽 재정위기 또한 이번 EU 재무장관 회담과 EU 정상회담을 지나면서 좀 완화되는 추세로 간다면은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조선업종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